증시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행히 금요일은 반등 마감했죠.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승이 컸거나 빨리 오른다고 쇼커버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분들은 숏이 많아서 상승하면 숏이 많아서 상승했다. 숏이 많아서 하락하면 숏이 많아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큰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금요일은 그냥 반발 매수세가 나온 거라 보시면 됩니다. 반등이 나올 자리였거든요. 멤버십에서는 곧 반등이 나오겠다고 미리 알고 있었고요. 트럼프와 젤란스키의 대화가 잘 안 되었어도 웬만하면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증시는 분위기가 중요하니까요. 차트적으로도 박스 하단이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야만 했던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실적 이후엔 하락을 했습니다. 소형주는 상승하지 못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승 못하는 이유를 실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시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형주 상승 시기라고 하면 실적이 안 좋아도 상승을 합니다. IONQ가 실적 때문이 아니고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겁니다. 소형주의 시기라고 하면 실적이 안 좋아도 좋은 쪽으로 해석이 돼서 상승을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시기도 아니고 실적도 안 좋아서 하락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주식 원리를 하나 말씀드리면 실적 없는 소형주는 시기를 타고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실적으로만 상승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 종목은 향후 매출 성장이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는 신경을 써야 하는 시간표가 왔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신경을 쓰고 신경 쓸 필요 없는 시기에 신경을 쓰시는 부분도 많다고 해드렸는데 이것저것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엔캐리 자금에 대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분들이 계셨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혹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갈 거란 부분이었죠. 엔캐리 자금이 얼마 정도인지 추산도 안 되는데 뉴스에 나오는 숫자들 가지고 영상이 만들어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는데 이것저것에서 이야기가 나오니 공포스러움을 느끼신 구독자분들도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영상으로 전해드렸고요. 막상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NK 자금 이야기는 잠잠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신경이 쓰이는 시간표입니다. 미국의 장기물이 너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채권 쪽으로 관심이 쏠린다는 건데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안전자산인 국채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신호가 되고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안전자산인 국채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빠져나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기관들이 증시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기관들만 나가나요?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나가고 그놈의 엔캐리 자금도 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서 엔캐리 자금에 대한 공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왜 금리 인상과 인하를 하는지와 경제 상황을 보고 파악을 하는 건데요. 미국 경제가 좋고 증시가 좋으면 엔캐리 자금이 나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지표들도 안 좋아지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계속 이런 분위기라면 기관들이 나갈 준비를 할 텐데 우리는 지수로 추적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지수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 이야기는 뒤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10년물 금리입니다. 금리가 내려서 증시가 올랐다. 금리가 올라서 증시가 내렸다라고 하는 건 필요 없는 신경을 쓰게 되는 거라서 정작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10년물은 횡보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의 증시 움직임도 설명을 드려놨으니 영상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스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경기 둔화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4.2 가까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제 10년물 금리는 반등이 나와야 합니다. 우선 4.3 위로 해서 4.5 구간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데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분위기로 올라가는 게 좋고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은 경기 둔화 쪽으로 해석이 될 것이라서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금리가 내려가는 쪽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많이 하락을 해서 증시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 증시는 상승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로는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지수로 보면 되는데요. 뒤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내려가서 증시가 올랐다고 하나하나 신경 쓰기보단 너무 내려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부분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업률과 고용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실업률도 한동안 보실 필요 없다고 해드렸죠. 실업률이 상승해도 고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용이 좋으면 실업률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공무원들이 대거 해고되는 일이 생겨나고 있죠. 신규 실업률 상승이 지속되는지만 보실 게 아니고 연속 실업 수당도 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동안 처음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한 개인의 수를 측정한 거고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실업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실업자 수를 측정한 건데요. 매주 실업자는 나올 텐데 실업자들이 일을 찾으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매주 실업자들이 나오고 일을 찾지 못하면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늘어나게 되고요. 매주 실업자들이 나오는데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건 일자리가 없어서 빨리 일을 못 찾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미국의 고용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야 할 때 신경 쓰고 신경 써야 할 때 신경 쓰지 않으면 증시의 해석이 늦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더욱더 경기 둔화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될 거라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당연히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왔어야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작년 8월에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간다, 어쩐다 할 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아, 저 딥시크도 신경 쓰지 말라고 했네요. 그래서 다른 영상을 보시고 신경을 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하시면 저의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주식을 하실 수 있게 도움되는 영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락 추세로 언제 넘어가는지 지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의 추세는 선물 지수로 보는 게 좋고요. 지금 지수는 51선이 위에 있고 201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만약 지수가 이 구간에서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51선은 내려올 것이고 201선은 올라가겠죠. 만약 201선 밑에서 지수가 머물면 51선은 더 빨리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51선과 201선이 가까워지게 되고요. 가까워진 상황에서 지수가 계속 201선 가까이나 아래에서 머물게 되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됩니다. 데드크로스는 하락의 신호죠. 201선이 위에 있고 51선이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수가 51선 아래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가 전체 증시가 하락장으로 돌아섰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2018년도입니다. 지수가 201선 근처에서 머물게 되면서 51선이 빠르게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데드크로스를 만들고 하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는 51선 근처에서 오래 머무르는 것은 별로 좋은 증시라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주식이란 건 51선과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면 다시 51선과 멀어지는 상승을 해야 좋은 증시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 3달이라는 시간 동안 51선에 걸쳐 있습니다. 좋은 증시라고 해석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대로 지속이 된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락 추세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1선 위로 지수가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저희 영상을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엔비디아 몇 퍼센트 폭락이라고 하는 건 주식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요.
우선 주식은 박스로 움직입니다. 박스 안에서 상승과 하락은 횡보라고 하고요. 박스가 위로나 아래로 움직여야 상승 혹은 하락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는 135, 116 부근을 박스라고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실적으로 하락한다 해도 116을 벗어나지 않으면 횡보하는 겁니다. 더 말할 게 없겠죠. 116 밑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뒤에 SXR과 같이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테슬라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기다리는 매수를 하신 분들은 320에서 300에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올까 하고 의심한 분들도 계셨겠죠. 하여튼 매수하신 분들 중에 매집을 하고 싶다 하면 270, 260 부근에서 매집을 하시면 되겠고요. 물을 타고 싶으신 분들은 240 밑으로 해서 물을 타시면 되겠습니다. 매집과 물 타는 자리는 다르니까요. 잘 고려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270 부근은 아무 자리도 아닙니다. 200일선이 있으면 단기 지표들이 매수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단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용을 하시는 분들에겐 큰 의미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잘 생각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SXL입니다. 박스 하단을 22 부근을 말씀드렸는데 안 올 것 같았지만 왔네요. 마침 맞춰서 엔비디아는 116에 왔고요. 박스 하단에 동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운용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진행돼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미 116을 알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매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매집할지만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SXL도 27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22에서 매집할지만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 안에서는 물을 타지 않고 물량을 더 늘릴지만 고려하는 게 기본적인 주식 대응 방법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주식은 박스로 움직인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매수를 기다리신 분들은 매집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운용을 하신 분들은 매수를 안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첫 매수자분들은 물량 조절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젠 이 종목을 키울 거다라는 생각으로 정찰병 같은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나는 차트 이런 거 배우기 너무 어렵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주가에서만 매수와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멤버십에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드리는 자리만 사용하셔서 운용을 하십니다. 주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100% 이상 수익률을 내고 계십니다. 제가 같이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팔란티어, 말씀드린 8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기업의 실적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가의 흐름으로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지금 중형주의 상승 시간표도 아닌 상황에 증시가 안 좋으니 더 많이 하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80 잘 보시고요. 80 밑으로 하락하면 다시 박스 하단을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웬큐입니다. 그냥 잠깐 매수를 멈추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 반등인데 모르고 쫓아서 들어가신다면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전반적인 증시 상황을 보시고 재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20달러 아래쪽으로 가면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NXPI 하락 추세입니다. 데드크로스 났고요. 51선 아래에서 머물면 추가 하락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자리는 180 부근에서 아래인데요. 쌍고점 맞았고요. 단기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단기적 반등에 속아서 들어가지 마시고 기회가 온다면 200달러 아래로 매수해서 장기 운용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메타는 아직 괜찮습니다. 이동평균선 가까이 주가가 있기 때문에 단기 지표, 중기 지표는 골든 크로스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차트 보시면 안 돼요. 이동평균선에 오면 단기 지표가 먼저 매수 신호를 주고요.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머무르면 그 다음 중기 지표가 매수 신호를 줍니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차트 보시면 안 돼요. 640 위에서 머물러야 매수 심리가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증시에 호재만 들어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텔라덕. 텔라덕은 잡주 중에 잡주입니다. 저로서는 이야기를 안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장대 음봉이 떴다거나
조금 떨어졌다고 하락장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야 하락장으로 가는 거니까요. 진행 상황 잘 살피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내가 매수한 자리가 저점이길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 같은 하락이 나올 때 대응을 잘해서 상승장에 올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단기적 반등이나 단기적 상승에 기뻐하면서 하는 게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승장을 만나서 훨훨 날아갈 때를 바라보고 하는 게 주식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대응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혼자 방황하지 마시고 쉽게 주식을 하고 싶으시거나 상승장 오기 전에 대응을 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감사하다는 댓글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